네,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하브르타 박미정 TV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대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0.2%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 부모들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하브르타 교육협회에 원로로 계신 유태영 박사님이 계세요. 젊으셨을 때 이스라엘의 그 선진 농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또 우리나라에 전수하고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이제 그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유학 시절에 그 유태영 박사님께서 유대인 가정 그 이웃에 방문을 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집 딸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셨겠죠.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샘날 수도 있잖아요. 또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걔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나는 피아노를 못 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교육 때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하면 더 잘하거든? 야, 당장 엄마 피아노 끊어줄 테니까 당장 가자! 하고 아이를 막 끌고 피아노를 당장 등록시켜주겠다.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있으시고 또 의견도 있으시고 하시겠는데 이 유대인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걔는 피아노를 잘 치지만 너는 피리를 잘 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피리를 뭐 굉장히 잘 부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말에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면 걔는 피아노를 너무 잘 치지만 너는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네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하면 돼. 이러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도 잘해야 되고 또 미술도 잘해야 되고 내신을 잘 받아야 되니까 또 음악 실기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친구가 다 경쟁자이고 걔를 밟고 넘어서야 내가 더 한 단계 그쵸 내신도 높게 받고 또 더 좋은 대학에도 가고 이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걔는 그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어. 네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잘하면 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노벨상을 타고 또 누구는 정치계에서 성공하고 누구는 경제에서 성공하고 또 누구는 헐리우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 자녀 교육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최고가 아닌 다르게라는 겁니다. 최고에는 순서가 있죠. 하지만 다름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네, 남과 다른 그런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유대인 자녀 교육의 방향은 이렇게 최고가 아닌 다르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견해,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만큼 강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 또 현상, 뭐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단편적인 모습 말고 그 이면도 볼 수 있고 그 속도 생각해 볼 수 있고 360도 돌아가면서 빈틈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한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유대인 부모들은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마저도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그 과목, 학문 이런 쪽에서 어떤 원리라든지 공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실수 없이 빠르게 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내는 예, 그런 교육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답을 빨리 내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당연하지만 이걸 한번 뒤집어서 놓고 생각을 하게 해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사람은 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뒤집어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물에서 살려면 예, 다양한 또 방법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당연한 것도 뒤집어서 놓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과는 다르게 되라. 유대인은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해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뭐 한 반에 30명, 20명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모두 모두 똑같은 답을 기대를 하고 정답을 예, 맞추기를 바라죠. 거기서 정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생각을 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다면 난 그거와 다른 어떤 생각, 또 다른 사람은 또 그와는 다른 어떤 생각. 그래서 100명이 있다면 똑같은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답을 예, 그렇게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예,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 아이디어의 확장, 생각의 확장, 싱크 플러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연습,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빨간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과.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겨울이죠. 예, 겨울에는 또 예, 맛있는 부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의 로고가 사과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나요? 네, 미안해 사과할게 할 때 사과, 예, 이럴 때도 사과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백설공주에도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사과는 또 어떤 의미의 사과인지, 자, 그리고 사과 축제에 대한 것이 있네요. 영주 사과 축제.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과가 쿵. 예, 동화책도 있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달림 안녕이라는 책하고 꼭 세트로 팔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동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과를 먹는 예,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동화책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다음은 비타민, 영양소에 관한 거네요. 저 사과에는 영양소는 네, 바로 비타민이 들어있겠죠. 다른 것도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록 사과도 있네요. 빨간 사과뿐만이 아니라 초록 사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그쵸? 여기도 사과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하면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쫙 확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에 질문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사과 축제, 영주 사과 축제에 대해서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질문을 해볼까요? 영주에 사과 축제가 있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과 축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디에서도 사과 축제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막 찾아보고 뭐 문경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축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 보면 많잖아요. 뭐 대하축제, 겨울에 또 평창의 산천어 축제, 화천인가요? 예. 굉장히 많은 축제를 또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행 계획과도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비타민, 영양소에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과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뭐 비타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 또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지방, 탄수화물 이외에도 무기질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백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요? 예, 이런 또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또 시사적인 상식 이런 것들도 많이 늘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을 쫙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함으로 해서 더 깊게 깊은 하브루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과를 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하고 하브루타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어느 계절에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겨울 부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러면 사과가 가장 맛있는 이 겨울 계절에 나는 제철 과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연관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다른 과일들은 뭐가 있죠? 배도 있고 뭐 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이런 질문이 됐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계절별 제철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겨울 과일들은 알아봤고 그러면 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딸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여름에는 또 수박, 뭐 참외, 포도, 또 가을에는 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세계 각 나라의 대표 과일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과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도 사과를 좋아할까? 이런 질문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면 그들에게 사과를 먹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질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질문은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과는 뭐 어느 계절에 나지? 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하브루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손의 개념 또 효의 개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간단한 사과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깊게 예,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또 하브루타이고 유대인들의 교육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생각의 현미경이고 망원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 사물에 질문을 대는 순간 그 현상, 사물, 사건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더 다양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현미경이고 망원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최고가 아닌 다르게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우리가 좋아하는 예, 사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